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명섭 사건의 개요를 대충 좀 살펴봤죠.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 발생 5년 전이었던 1846년, 연종 12년부터 이미 표면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기덕우, 이제 사건 발생 당시에 33세였는데, 기덕우라는 사람은 황해도 재령의 장수산이라는 곳에서 초가집을 짓고 삼포, 즉 인삼밭을 운영하면서 경전이나 술서 이런 것들을 섭렵하던 그러한 이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덕우에게 주모자 중에 하나였던 이제 그 유흥념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거병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이제 일찍부터 모반의 뜻을 품고 있다. 사실은 그 당시 이런 존재들, 모반의 뜻을 품으면서 서로 비슷한 뜻을 갖춘 동지를 찾아다니는 세력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실현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이 유흥념은 어떤 인물이었냐? 자료에는 이제 직석이라는 표현을 나와요. 직자. 우리 직녀할 때 직이죠. 멀자네, 석, 돗자리. 그러니까 돗자리를 짜는 게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굉장히 천한 직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글도 많이 읽고, 그랬던 술서 이런 것도 아마 밝았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846년에 기덕우와 용념에 만난 이후에 3년 뒤인 1849년에 헌종 15년, 황해도 중화에 살던 최희재가 문화 지역으로 고을로 옮겨서 이주를 합니다. 이 당시 황해도 안에서 이 거주를 옮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은데, 바로 이제 유흥념도 문화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웃에 거주를 하게 돼요. 이러면서 또 이 주모자 중에 또 다른 두 명이 서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의의 핵심이었던 이제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거죠. 그럼 최희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선비예요. 그래서 사회 문제에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문화로 이사 오기 1년 전이었던 1848년에 이 삼정이라고 있었죠. 우리 여러분 삼정문란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전정, 군정, 환정. 그러니까 전세와 관련된 문제, 군포와 관련된 문제, 환곡과 관련된 문제, 세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이 당시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폐단을 좀 고쳐달라고 상소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갈 정도로 가서 이제 아마 상소문을 올리려고 아마 갔던 것 같아요. 실제로 올렸는지 여부는 나오지 않는데, 그 정도로 이제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유생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에 한 36세, 주로 30대 인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화로 이주해서 유흥념하고 이렇게 이웃하면서 뭐 주역, 술법 이런 걸 거론하면서 의기투합이 됐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응도라고 몇 번 언급이 됐던 인물이죠. 김응도는 이제 황해도 평산에 거주하던 인물이었는데, 이 유흥념은 이제 기덕우를 찾아갔었고, 유흥념이 최희재랑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이 별도로 평산이라는 뭐 같은 지역이지만 다른, 고을에 거주하면서 이 김응도는 김응도대로 따로 거사를 아마 도모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최희재처럼 평소에 이 삼정의 폐단에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웃에 살던 이현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함께 또 상소하러 상경을 서울로 올라왔던 적이 있었던, 최희재와 상당히 유사한, 따로 또 같이 뭐 그런 식이죠. 그런 형태였는데, 이 김응도는 바로 황해도 초도에 사는 이명섭이 소현세자의 후손이라는 걸 알고 평소에 만나볼 뜻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1849년, 바로 철종이 즉위한 해 7월, 철종이 즉위하자면 한 달인가 두 달 뒤일 겁니다. 한 달 뒤 정도 될 건데요. 이현도와 함께 초도를 방문을 합니다. 이게 뭐 무슨 뜻이겠어요? 철종이 즉위하자마자. 이건 역시 철종 즉위의 어떤 그런 의미, 그런 것들과 연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이명섭을 부추기는 발언을 쏟아 놓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심에 영남에서는 정가가 이를 꾸미고 송도에서는 왕가가 패거리를 결성하고 있다. 왕가가 몇 차례 나한테 사람을 보냈지만 의리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 하늘의 이치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인심으로 말하자면 강화도의 원한을 풀어버리고 부끄러움을 씻어버린 뒤 소현세자의 후손도 원한을 풀고 부끄러움을 씻어야 될 방도가 있어야 마땅하다. 강화의 원한 뭐예요? 이제 은원군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거는 철종이 이제 풀었던 거죠. 철종이 즉위한 직후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은원군 집안도 이렇게 원한을 풀었으니 소현세자 후손도 이제 원한을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핏줄에 네가 이제 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시사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헌종이 세상을 떠날 때 대왕대비전하가 이제 지금 임금 철종을 맞이했다. 그러니까 이제 철종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좋게 된 것이다. 너도 될 수 있다. 그 얘기죠. 만약 이렇게 시끄러운 상황에서 남쪽의 정가 그리고 개성의 왕가가 중간에 거쳐 자기들이 일을 꾸민다면 조선이란 나라가 태조가 세운 500년 기업이 주인 없는 처지가 될 것이다. 뭐예요? 조선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태조의 혈육이, 태조의 혈육 누구예요? 바로 이제 당신 이명섭 당신이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부터 사람들을 맞이해서 결탁해서 몰래 거처하면서 때를 기다리면 내 말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쪽 한 지역을 굳게 지키면서 태조의 제사를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몇 해가 지나면 다 천지에 정해진 운수가 올 것이니까 내 말을 대수롭게 여기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노골적인 모반의 선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정가, 이거는 뭐 계속 얘기되는 정감록과 관련된 얘기죠. 정씨 추대설이라든가 정씨 지인설은 굉장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정씨 잘못하면 이제 조선왕조가 정씨로 넘어간다. 그리고 이제 개성의 왕씨라는 건 뭐예요? 고려가 왕씨였잖아요. 고려의 후손들도 언제 다시 조선을 넘볼 수 있다. 그럼 결국 태조의 후손인 이명섭 내가 이걸 차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미 은원군 후손, 이미 사사대였던 은원군의 후손 철종이 왕위에 올랐으니 강화의 원한은 이제 씻어버렸다. 이제 남은 원한은 뭐냐? 소현세자의 원한이다. 소현세자의 후손들도 복권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때를 기다리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이제 김응도가 이명섭을 방문한 뒤에 최희재도 별도의 경로로 이명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명섭이 굉장히 아주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된 거죠. 철종 즉위 뒤에. 이 김응도가 왔다 간 1년 뒤, 1850년, 철종 1년입니다. 그해 6월에 초도로 찾아가서 최희재가 그러니까 이명섭의 옛날 이제 글방, 서당 훈장이었던 원선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소현세자 후손들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간 거죠. 그래서 원선에게 가서 이 동네, 이 근처에 소현세자의 후손이 몇 명이나 되냐, 어디 사냐, 이런 것들을 꼬치꼬치 캐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보를 알고 나서 소현세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소현세자란데, 이명섭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혹시 선대, 소현세자 때부터 남겨진 글 같은 게 있느냐. 그리고 혹시 좀 아주 이인, 즉 아주 재주가 비범한 사람을 만나서 무슨 비결 같은 걸 받은 게 있느냐. 이런 걸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명섭이 약간 뭐 철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중자된 일을 처음 온 사람들한테 다 털어놓는 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명섭이 그럽니다. 작년에도 김응도라는 사람이 왔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김응도, 최희재는 각각 별개로 모반을 준비하던 사람인데 결국 추대 대상으로 삼았던 이명섭을 계기로 해서 사실 결합을 하게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명섭에게 정보를 들은 최희재가 김응도를 찾아갑니다. 7월에. 그러니까 그 초도에 갔던 바로 다음 달 김응도를 찾아가서 이명섭을 어떻게 추대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모자들은 이 참여 세력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모으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황해도 안에서 사람 모으는 역할은 최희재가 주로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포, 인삼밭 경영하던 유생 김성렬이라든가, 가명의 아전이었던 뭐 정치상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지역 고을의 아전이었던 뭐 송정원이라든가, 좌수였던 김호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다 최이재가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1850년 10월 이후로는 거사에 동원할 군병을 모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사를 지낸다, 장례가 있다라는 핑계로 상여군, 옛날에 상여를 뭐 많은 사람들이 매잖아요. 이들이 이제 유사시 이제 군사로 이제 동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사 지낸다고 상여군을 모은다거나, 뭐 농민들에게 무슨 개, 뭐 난봉개라고 해서 개 만든다는 핑계로 참여를 거냐고. 일단 사람 모으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제 실제로 뭐 거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 마음대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일자가 자꾸 이제 연기가 됩니다. 그래서 1850년 10월 2일 또는 17일 이렇게 준비했다가 나중엔 또 11월 7일로 연기합니다. 이 11월 7일로 연기되는 데는 또 고성욱이, 고변했던 고성욱이 또 제안을 했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준비 과정에서 10월 25일 날 이제 모임을 가져요. 근데 여기는 황해도 지역 사람들뿐 아니라 그 다른 지역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때 상여군이 얘기를 했던 것이, 옛날에는 장례는 뭐 그때그때 때 맞춰 발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여군들을 모으는 핑계는 이장입니다. 무덤을 옮긴다. 이장이야 뭐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장을 핑계로 상여군을 모으려고 했는데 실제로 상여군 숫자가 얼마 안 됐던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는 뭐 관할을 접수하거나 하기 좀 힘들었던 것 같죠. 그래서 또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19일 날 또 장례 핑계로 모였는데 이때도 숫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이듬해 1월 금음날 하기로 연기를 했는데 그 1월 거사도 또 무산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 거사가 무산된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충분한 아마 인원 확보가 안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러면 이듬해 이제 9월, 1월에 이제 무산됐으니까 9월 뭐 10일에서 15일쯤에 하자라고 하고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이에 고성욱이 고변하면서 발각이 된 것이죠. 그러면 여기는 어떠한 사람들이 주로 이제 참여를 했느냐? 사건 기록을 분석하면 관련자는 전부 한 36명 정도 됩니다. 직접 이 조사를 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이제 끝내 유흥념은 체포가 되지 않았고요. 이명섭은 이제 이송 과정에서 사망했고, 그리고 이제 유흥념의 아비 유희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철종이 굳이 서울까지 데리고 올 필요가 없다. 뭐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뭐 연좌죄도 있으니까. 근데 서울까지 데리고 올 필요는 없고 황해도 병영에 일단 붙잡아 놓고 있어라 해서 33명이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조사를 받아요. 그래서 주모자였던 최희재, 김응도, 기덕우 이 사람들은 이제 능지처사, 그리고 뭐 최치각은 참여했다라는 얘기는 이제 지난번에 드렸었고요. 나머지 죄인들은 역시 경중에 따라서 이제 섬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제 귀향을 보냅니다. 이들 이제 지역 분포를 보면 거주지나 원적이 거의 황해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황해도 모반 사건이다 그렇게 부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한 고을이 아니라 여러 고을을 옮겨 다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그 당시 사회상을 좀 반영하는 게 아닌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분과 직업이 고정화되지 않고 동요하던 그 당시 상황, 그러면서 주소를 옮기는, 거주지를 옮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이건 역시 농업도 뭐 상업적 농업이든 아니면 상업이든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았던 조선 후기에 실상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황해도 문화, 재령, 풍천, 뭐 장련, 음이 비슷한 장년도 있고 장년도 있죠. 이렇게 황해도 중서부에 골고루 분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삼포에 종사하는, 즉 인삼밭에 종사하는 김성렬 정도는 개성에 살았는데, 개성은 사실은 황해도와 가까운 지역이죠. 뭐 황해도 인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부 황해도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직업은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가장 많은 게 이제 유업, 즉 선비들이 가장 많았는데, 뭐 지방의 아전이라든가 뭐 등등 상당히 많았고요. 아까 그 주모자면서 끝까지 체포되지 않았던 유흥념이라는 사람은 돗자리 짜던 사람이라고 했죠. 그런데 돗자리를 짜던 신세였지만 과거에 응시하고 그랬던 어떤 그런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응시한 처지라는 것은 일반 상놈들은 사실은 상상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춘 그런 이제 수공업자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덕우라든가 김웅도 이런 사람들은 각종 술법에 관심이 많았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들의 이제 그 주모자들은 이제 포섭 대상을 널리 이제 확보를 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거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주모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을 많이 모집을 해서 노력을 합니다. 현직 군사 지휘관이었던 뭐 최치각이라든가 지방 아전들은 바로 지역의 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존재였죠. 그리고 그 선업, 즉 배 운영하는 사람들, 그리고 삼포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재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주모자들, 이들은 대개 주모자들과 혈연으로 연결되거나 아니면 지역적 인연으로 연결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황해도 모반 사건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지역과 연계를 시도했거나 아니면 연계했다고 이렇게 약간 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그런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무슨 뭐 함흥의 박가, 풍기 소백산의 이가, 영남의 정가, 송도 왕가, 또 영남의 주순장, 김한두 뭐 이런 사람들이 거론이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실체는 확인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영남 정가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정감록 얘기하면서 많이 등장하는 편이니까. 그래서 상당 부분은 과장돼 있었을 것으로 보지만 단 영남의 김한두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2년 뒤 1853년에 한성부에 또 모반 사건이 일어나요. 그 주역이 바로 김수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수정 사건이라고도 하는데 이 김수정이 바로 김한두다라고 지금 나중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흥념이 1850년 12월에 여러 사람들 만나러 영남을 다니다가 김한두를 만났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이듬해 5월에는 이 김한두가 문화의 유흥념 집을 방문하고 초도에 가서 이명섭 형제를 만났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또 모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수정이 일으킨 한성부 모반 사건에는 이명섭의 동생으로 함경도 단천에 귀양 갔던 이명혁을 추대하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명섭 모반 사건과 한성부 모반 사건은 쌍둥이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사건의 성격을 요약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19세기는 상당히 각종 저항이 빈발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최이제 등 유생 출신이 황해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모반을 꾀하다가 고변으로 실패한 사건이 바로 이제 이명섭 모반 사건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소현세자의 후손이었던 이명섭을 추대하려고 했던 것이죠. 평소에 이제 이 최이제 등은 삼정의 폐단이라든가 그런 거에 관심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상소나 이런 것들을 모색하다가 그게 좌절되니까 변란의 방법을 모색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죄인 신분이었던 은원군의 후손이었던 철종이 즉위한 상황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이명섭을 추대할 그 명분과 동기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명섭도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비슷한 시기에 다른 변란 사건과 구분되는 또 특징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뭐 최씨, 정씨와 같은 진인의 출현을 예언하는 그런 민간신앙적인 요소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그 진인 대신에 소현세자의 후손이라는 상징성이 그런 진인을 아마 충분히 커버할 수 있었다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세기 이래로 모반에는 그 유랑지식인들이 전국을 떠돌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황해도 토착 세력이 이걸 좀 주도했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도 있고요. 삼정에 대한 관심도 역시 이런 토착 세력의 토착성의 반영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학자들은 변란적 성격 그리고 밀란적 성격 이런 것들을 함께 지닌 그 사건이다 그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제 이 사건 이후에 1862년 철종 13년에 전국적인 규모의 임술 밀란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이명섭 모반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